전국에 계신 소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사를 강의하는 은동진 선생님 되겠습니다. 일단 이 수업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힘든 군대 간부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100%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어떠한 선생님들보다는 제가 좀 그래도 좀 이해를 더 해주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믿기 힘들지만 장교로서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가려고 공부를 하는 건지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제가 아니까 어떻게든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꿈을 이룰 수 있게끔 쉽게 한국사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격적으로 어디부터 들어갈 거냐면 개항기 부분인데 제목은 사실은 개화정책과 열강의 이권 침탈이에요. 그렇지만 1강 같은 경우는 흥성대원군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흥성대원군 문제는 시험 출제가 아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교재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일단은 흥성대원군을 정책을 제대로 이행을 하려면은 당시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좀 보셔야 돼요. 국내와 국외를 따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의 출제가 될 때도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와 국외 정치를 아마 따로 빼서 볼 거예요. 그래서 각각 정리를 할 건데 프리뷰입니다. 프리뷰. 일단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의 국내와 국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게 되면요. 여기에는 지금 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구? 우리 형 중국, 바로 청나라라는 나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북쪽에는 러시아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로 스르르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누구? 영원히 우리에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일반 쩍바리 새끼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국외 상황 속에 국내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 바로 세도 정치라는 상황일 때 흥성대원군이 왕을 대신하는 정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세도 정치를 시험에 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세도 정치 내용을 아셔야지만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잡아드릴게요.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이 사실 아는 왕은 두 개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세종대왕과 정조입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라는 아이가 왕에 올라요. 그런데 이 순조라는 아이는 나이가 왕에 올랐을 나이가 초등학생 나이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요 순조의 외가 쪽이죠. 여러분들 치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쪽. 그쪽 집안에서 모든 권력을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몇몇의 세도 가문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지는 게 바로 세도 정치예요. 그리고 순조가 죽고 나서 헌종이 죽고 나서 철종, 이러한 3대에 걸쳐서 몇몇의 세도 가문이 모든 권력을 통합했던,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했던 시기를 우리는 세도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세도 정치 시기 때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가 있냐면 앞에 말했던 것처럼 몇몇의 세도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몇몇의 세도 가문은 어떤 세도 가문이냐면 우리는 흔히 풍량조씨라고 얘기를 해요. 두 개의 가문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바로 풍량조씨, 그 다음에 안동김씨라는 세력들이 모든 권력을 쥐락펴락합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요, 이러한 몇몇의 세도 가문들이 어떤 짓거리를 하냐? 항상 그래요. 모든 권력을 틀어진 세력들은요, 권력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정치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구냐면 변란을 준비하는 기구, 비변사라는 정치 기구를 틀어지게 되면 조선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비변사는 뭐였냐면 군사만을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란 병자호란 전쟁을 겪으면서 군사기구였던 이 비변사의 권한이 자꾸자꾸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 와서는 이 군사만을 담당했던 비변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다 관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틀어지게 되면 모든 걸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량조씨와 안동김씨는 요 비변사를 틀어주면서 모든 걸 틀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얘들이 또 뭘 하냐? 바로 매간매직이라는 짓거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매직, 꾸무, 간직근무, 간직을 매매,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사또가 되고 싶다. 옛날 같았으면 과거 시험 잘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관직에 나가려면 이 안동김씨, 분양조씨 몇몇의 세도 가문에게 돈을 미리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 시세로 치면은 한 5억 정도를 밀어 넣으면은 관직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관직을 사고 팔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5억을 밀어놓고 사또가 됐어, 동네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비록 5억을 밀어넣었지만 나는 정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훌륭한 사또가 되겠어요. 1안입니다. 2안, 나는 5억을 밀어넣었다. 그러면 적어도 1년 안에는 내 밀어넣었던 5억 뽑아내고 그 다음에부터는 좀 삥을 뜯어서 이윤을 좀 남겨야 되겠다. 미치지 않고서야 거의 다 2안입니다. 열이면 9도 아니고요. 열이면 열 전부 다 2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간매직으로 간 새끼는 열이면 열 뭐가 됩니까? 바로 탐관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탐관오리가 되면은 돈을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 영원한 우리의 호구, 농민들로부터 삥을 뜯는 겁니다. 그러면 그 농민들로부터 그냥 삥 뜯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법적으로 장난질을 쳐야 됩니다. 그 장난질이 뭐냐면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세 개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그래서 바로 삼정의 문란이라는 게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정의 문란이 심하였다 그러면 세도 정치의 모습인 건데 요걸 잡으려고 지금 여기까지 설명을 한 거예요. 삼정의 문란 안에 세 개가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전정이라는 걸 통해서 장난질을 칩니다. 대다수는 농민이잖아요. 우리는 농민이라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지은 일부분을 국가에 갖다 바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운동진이가 농사를 짓고 국가에 갖다 바치러 가면 사또가 와서 동진씨 위에서 높은 사람이 내려온대. 접대비 추가. 동진씨 우리 엄마 가마가 부서졌대. 가마비 추가. 이런 식으로 온갖 잡세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땅 주인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서원각 사장에게 세금을 냈는데 옆 동네 출판사 사장님 와서 동진씨 나한테도 세금을 내야지 뜯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장난질.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어떤 장난질이 생기냐면요. 바로 군정입니다. 군정. 군대 가는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이거는 뭐냐면 1년에 원래는 한 피를 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요새 핫한 AOA의 설현이란 연예인이랑 결혼을 했어요. 글을 읽겠지만. 결혼을 해서 어떻게? 19금을 찍겠죠. 아, 응애예요. 토끼 같은 자식을 낳았어요. 우리 3인 가족입니다. 그럼 우리 3인 가족은 군대 가는 세금을 어떻게 내냐?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양인 남자면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3인 가족 중에 저만 있고 제 귀여운 자식은 초딩입니다. 낼 필요가 없어요. 나만 내면 돼요. 그러면 우리 3인 가족은 1년에 한 피만 내면 됩니다. 근데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사또가 오겠죠. 동진씨 군대 가는 세금요. 네, 사또. 한 필 준비했습니다. 동진씨 한 필 받고 한 필 더. 네 애기. 사또 애기 초딩인데. 청년이다 청년. 요거 받고 한 필 더. 또 누구요? 설언니 와이프 뱃속에 있는 애기. 형아주다. 뱃속에 있는 게 남자 청년. 요거 받고 한 필 더. 또 누구요? 네가 아빠. 우리 아빠 60살 넘었는데요. 청년이다 청년. 요거 받고 한 필 더. 또 누구요? 네가 할배 돌아가시고. 네가 할배 불사신 어디 살아있다 청년. 요게 군력의 패단입니다. 요거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예요. 삥 뜯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 가지고 삥 뜯었냐면 환곡이라는 걸 가지고 장난질을 칩니다. 요거는 뭐냐면 돌아올 환. 곡식이 돌아오는 거예요. 곡식이 어떻게 돌아오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가 망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농사가 망해버리면 손가락만 쪽쪽 빠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국가가 쌀을 빌려주고요.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되면 이자를 쳐서 받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 농사가 잘 됐다. 쌀을 빌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사또가 와요. 동진씨 쌀 필요 없네. 쌀 주고 가버려요. 근데 그때 쌀을 줄 때 보면은 쌀반 모래반입니다. 그리고 줄 때 쓰는 바가지 크기랑 나중에 뺏어갈 때 쓰는 바가지 크기가 달라요. 그런 식으로 장난질을 치는 게 바로 환곡의 패단입니다. 요 세 가지가 삼정의 문란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삥을 뜯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이 참다가 빵! 농민 반란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홍경래의 난. 요걸 시발점으로 해서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온 동네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거를 임술년에 일어난 농민 반란이라 그래서 임술 농민봉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농민 반란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에 기대는지 아세요? 종교에 기대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쇼핑몰 하다 크게 망한 적이 있습니다.
대빵 우울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 편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누굴 찾냐? 오, 하느님. 하느님에게 쓱 빠져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때 그러면 종교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천주교, 동학이라는 종교가 이때 크게 유행하게 되는 거예요. 동학이 유행했는데 이 동학을 왜 이걸 언급을 하냐면 세 번째 강의에서 동학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프리뷰 형태로 지금 이걸 깔아드린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시기 때 집권을 한 게 누구냐면 흥성대원군입니다. 그럼 왜 어떻게 집권했냐면 철종이 죽고 나서요. 그 다음에 왕이 세워야 되는데 몰색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왕족이 만약에 똘똘하다. 그러면 안동김 씨와 풍량조 씨가 걔들을 죽여버려요. 유배를 보내거나. 왜? 똘똘한 애가 왕이 오르면 자기들이 멋대로 꼭두가시처럼 부릴 수가 없잖아요. 멍청한 새끼만 왕이 안 칩니다. 이 당시 때 흥성대원군의 별명이 뭐냐? 상갓집 개예요. 이 흥성대원군은 서울 안에서 만약에 농민이든 천민이든 뭐 상이 났다. 그럼 가는 거예요. 나 왕족이야. 술 한잔 만 줘. 바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세도 가문이 노라이다. 저 새끼 나이스샷. 쟤를 왕이 안 치는 게 아니고 저 새끼의 애가 초딩인데 쟤를 왕위에 세우자. 쟤는 어차피 멍청하니까 아비는. 그러면서 고종을 왕위에 앉히는 겁니다. 앉자마자 흥성대원군이 태도가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아들이 나이가 어리니 내가 직접 정치를 하겠다 라면서 흥성대원군이 전면에 정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요게 지금 국내 상황이에요. 다 프리뷰입니다.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 때 국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프리뷰로 잡아드렸고 이제 국외 상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 때 일본은요. 큰 엄청난 사건을 겪어요. 흔히 천조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미국 형님한테 개 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 중국, 우리 형, 청나라 형은요. 저기 유럽에 있던 누구에게? 영국 형님에게 개 털려버려요. 둘 다 털리는데 털리고 나서 둘 다 취하는 태도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요거도 프리뷰예요. 요걸 못 잡으면 그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번 잡아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둘이 서양 세력에게 개 털리니까 뭘 느낄까요? 야, 서양의 기술 개쩌네. 우리도 빨리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여야 되겠다. 라는 건 둘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서양의 기술이나 문물을 받아들일 때 둘이 취하는 태도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일본이 중국을 먹게 되는 스타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중국부터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감이 어떻나요? 개쩔잖아요. 우리 보면은 중화민국 항상 지들이 짱이래요. 얘들은 그래서 서양에게 털렸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 우리는 비록 저 서양 새끼, 코쟁이 새끼들에게 개 털렸지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는 퍼펙트하다. 다만 서양의 기술만 밀릴 뿐이다. 라면서 이들이 받아들이는 정책은 뭐냐면 동쪽의 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이자는 동도서기론의 형태로 개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에요. 중국의 몸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몸체, 서양에서 필요한 것만 갖다 쓰자라는 중체서용론, 중국의 몸체, 그리고 서양에서 쓸 용, 필요한 것만. 그래서 이러한 컨셉으로 펼쳤던 개화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서양의 무기만 배우자라는 양무운동입니다. 요게 청나라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은요. 아메리카, 우리 미국 형님에게 개 털렸지만 얘들은 어떻게 되냐? 쩐다. 역시 서양 애들 거 뺏겨야 되겠다. 근데 일본 애들은 알잖아요.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요. 찐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서양의 기술은 당연하거니와 요거는 기본 옵션.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정신 모든 걸 다 갖다 버리자 라면서 서양의 모든 걸 다 받아들이라는 형태로 개화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명, 모든 걸 열어 제끼겠다라는 문명 개화론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펼쳤던 개혁이 뭐냐면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래서 둘은 이미 스타트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흥성대원군은 뭘 하고 있었냐? 자, 흥성대원군은요. 일단 걸어 잠굽니다. 국외 정책은. 흔히 통상수교 거부 정책, 다른 말로는 세국 정치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봐요. 앞에 지금 세도 정치가 어떤 꼬라진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국내가 일단 개판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는 어떻게 열어 제끼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일단 걸어 잠그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를 봤더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열어 제끼니까 너무 조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열어 제끼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일단 걸어 잠그고 국내를 정리를 좀 하고 힘을 키운 다음에 서양 세력과 어느 정도 대등해지면 열자라는 컨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걸어 잠근 겁니다. 요게 다 프립인 거예요. 그렇지만 교재에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가 그렇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이 흥성대원군 정책이나 그 다음 강의까지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흥성대원군의 국내 정치, 흔히 속된 말로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흥성대원군은 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냥 왕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왜? 자기 아들 왕이었던 자기 아들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왕과 관련된 강의는 아마 이 흥성대원군이 강목이 여기 있으니까 뭐 두 번 얘기를 하겠네요. 옆에 우리가 앞에 많은 왕들도 있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왕들의 내구조 속을 보게 되면요. 머릿속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순위는 뭐냐? only 왕권 강화예요.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랄 발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왕권 강화를 위해서 흥성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를 먼저 좀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상황이 어떤 시기입니까? 세도 가문이 득세했던 시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당연한 얘기지만 일단 첫 번째로 세도 가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작을 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앞에서 말했지만 이 세도 가문은 무슨 정치기구? 비변사라는 정치기구를 통해서 모든 걸 틀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날려버리는 거예요. 폐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는 대신에 뭘 강화를 시키냐면 의정부라는 부서와 삼군부회라는 부서를 기능을 강화시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의정부와 삼군부는 이거를 왜 강화시키는 게 왕권 강화냐?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때 아는 간직이 딱 세 개밖에 없잖아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요거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넘버1, 넘버2, 넘버3예요. 그러면 요 세 명의 관리들이 들어가는 정치기구가 바로 의정부라는 부서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장관들이 들어가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정책을 결정하면 밑에서 동사무소에 있는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들이 장관들이 내린 법이나 만들어낸 정책에 따라서 실제로 움직이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정책을 만드는 게 의정부인데 여기서는 그럼 뭘 담당하는 겁니까? 정치를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비변사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걸 여기서 다 담당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도 가문이 여기만 틀어지면 모든 걸 틀어지는 건데 이제는 의정부를 틀어지게 되면 뭐만 틀어지는 겁니까? 정치만을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군부는 뭔지는 모르지만 가운데 군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군사를 담당하는 업무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삼군부를 틀어진들 군사만을 틀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권력이 독점이 안 되는 겁니다. 권력을 다 분산시켜서 쪼개놓는 거예요. 특정 세력의 힘이 강해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왕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때는요. 법전을 하나 만들어요. 무슨 법전을 만드냐면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만듭니다. 안기법으로 가자면 흥성대원군이니까 흥흥 코 푸는 게 아니에요. 흥흥 대전회통이란 법전을 만드는데 사실은 조선의 최고의 법전은 듣고 있으세요. 경국대전이란 법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법전을 여러 개를 만듭니다. 속대전, 뭐 대전, 통폐 이런 거 만들다 보니 듣고 있으세요. 여러 개의 법전이 막 같이 돌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흥성대원군이 만날 회 모든 법전을 만나겠다는 대전회통이라는 법전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왜 왕권 강화냐면 법전은 어쨌든 당시 왕은 아니지만 왕을 대신했던 흥성대원군이 하고 싶은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넣을까요? 세도가문아, 야 여기서 너의 권한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법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더 오버하면 죽여버린다. 왕에 대한 도전이다. 죽여버린다. 그거를 아예 법전 안에 심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왕이 하고 싶은 대로 운행할 수가 있는 거고 어기면은 족쳐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왕의 권력을 강화시켰던 게 바로 흥성대원군이고요. 아마 여기 있는 거는 제시문 힌트 형태로 들어갈 거고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요. 경복궁이라는 거를 재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복궁 중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경복궁은 원래 조선 초기 때만 해도 최고의 궁궐이었는데요.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경복궁이 완전 다 불타버려요.
근데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100년 동안 버려둡니다. 재건축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흥성대원 군대 다시 이걸 재건축하는 겁니다. 이거 뭐 왜 재건축을 할까요? 왕의 힘이 강해졌는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좋은 소식이 있거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트위터나 SNS에 아니면 인터넷에 은근슬쩍 올리잖아요. 어머나, 남들은 이거 뭐 힘들다고 나는 별로 안 어렵던데. 뭐 이런 거. 만약에 이거 합격했다. 그럼 어떡할까요? 어머, 내 친구 누군 떨어졌던데 이게 떨어질 건가? 잴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잘난 게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걸 잡으니까 왕의 힘이 강해지니까 다시 한번 왕실의 위엄, 왕의 힘이 강해졌다는 걸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경복궁을 재건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또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가 들어가는 거예요. 경복궁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원납전이라는 거를 징수를 합니다. 원납전은 뭐냐? 원에서 납부하는 전! 돈이에요. 원에서 납부하는 전. 한마디로 기부금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신하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흥성대군 얘기를 하겠죠. 야, 신하들아. 나 경복궁 짓고 싶어. 근데 돈이 없죠? 그래서 아니 니들 강요하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원납전이라는 모금함을 만들었거든? 아니 내고 싶은 사람만 내. 여유 있는 사람, 강제 아니야, 강요 아니야. 내고 싶은 사람만 내. 대신에 낸 사람은 여기 이름 쓰고 안 낸 사람 여기 이름 써. 진짜 내고 싶은 사람만 내. 그리고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보겠죠. 어머, 영의정. 어머, 돈 안 냈네. 와, 영의정. 와, 여유 있는데 안 냈네. 어머, 다음에 영의정 하기 싫은가 보네. 준하신 영의정 내겠습니다. 까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게끔 하는 거예요. 반강제 기부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양반들이 개쌍욕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그래도 돈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아예 돈을 찍어냅니다. 새로 돈을 만드는 거예요. 화폐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당당하게 100배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당백전이라는 돈을 찍어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 길거리에 파는 오뎅이에요. 정체불명 브랜드의 오뎅. 보통 오뎅은 2개 1,000원입니다. 그러면 당백전이라는 100배 가치가 있는 돈이 찍혀내고 나서는 선생님이 길거리에 있는 오뎅 2개를 사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0배의 가치 있는 돈을 더 내야지만 이제 오뎅 2개를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오뎅 2개 먹는데 1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거를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물가가 그러면 상승하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더 고급스러운 경영학 용어로 쓰게 된다면 센스입니다.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농민들의 삶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복궁 준 거는 양반과 농민 둘 다에게 개쌍욕을 들어먹었던 정책인 거예요.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또 그래도 돈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하냐. 서울 사는 사람들은 잘 아실 거예요.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에서 동서남북의 문이 있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오려면 무조건 거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나갈 때마다 돈을 받아요. 여러분들 치면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밖에 나갈 때마다 경비시 아저씨들이 돈을 받는 겁니다. 막 치겠죠. 그 다음에 궁궐을 지으려면 또 필요한 게 뭡니까?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 나무를 어디서 얻냐? 양반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개인 땅에 들어가서 나무가 있으면 다 캐가버리는 거예요. 또 양반들의 욕을 먹겠죠. 그래서 또 이 경복궁을 지으려면 누군가가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거운 돌도 나르고. 그거 누가 할까요? 우리 영원한 호구, 농민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었던 게 바로 경복궁 중건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당시 때 노래도 있어요. 경복궁 타령이라고. 그만해라 너무너무 힘들다. 무너져라 경복궁 무너져라. 이런 노래가 있을 정도로 힘들었던 게 이러한 경복궁 중건이다라는 거. 그렇지만 어쨌든 왕실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 흥성대원군이 펼쳤던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냐면 민생 안정 정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왕은 내구조 속의 1순위가 뭡니까? 왕권 강화로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일단 내가 힘이 뭘 강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 호국 백성들 신경을 쓰는 겁니다. 앞에 봤던 것처럼 그러한 여러 가지 개혁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니까 이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신경을 쓸까요? 우리 호국 백성들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하면 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정책이라 그래서 민생안정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프리브로 깔아드렸잖아요. 지금 앞에 시기 무슨 시기였습니까? 세도정치 시기였고요. 매직 끄무끄무 지금 매간매직으로 온 새끼들 탐관오리가 됐고요. 이 새끼들이 뭘 합니까?
세 가지의 세금을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삼정의 문란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 삼정의 문란을 잡아야지만 민들의 생활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잡았는지를 이제 확인할 겁니다. 첫 번째, 그다지 중요하진 않지만 전정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이거 뭡니까? 땅에서 거두는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못 치게끔 어떻게 하냐? 땅의 양을 다 측정하는 양전사업이라는 거를 실시를 해요. 땅의 양을 다 측정을 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가려주는 겁니다. 여러 명이 와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못 듣게끔. 그래서 전정의 폐단을 잡고요. 요거는 정답으로 잘 걸리진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군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억나십니까? 바로 군정의 폐단입니다. 요걸 장난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호포제라는 거를 실시를 해요. 또 흥성대원군 호포제. 이거는 뭐냐면 군대 가는 포, 1년에는 한 피를 가가호호 집집마다 거두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왜 사또 새끼들이 군대 가는 세금을 가지고 장난질을 칠까? 양반들은 군대 가는 세금이 면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질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 양반들도 군대 가는 세금을 내게 되면은 지들도 내는 건데 그렇게 미친 듯이 못 뜯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포제라는 걸 시행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파트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즉 103호가 양반이든 105호가 농민이든 할 거 없이 전부 다 군대 가는 세금을 내게끔 했던 게 호포제입니다. 그러면 예전과 다르게 군대 가는 세금을 내는 애들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가 수익이 또 늘어나게 되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정책이냐? 바로 황국의 폐단을 잡기 위해서 바로 사창제라는 제도를 실행에 옮깁니다. 이건 어떤 제도냐면요. 개인사, 개인에게 창고 키를 맡기는 제도예요. 지금 쌀 빌려주는 창고를 가지고 사또가 장난질을 치니까 그 창고 키를 매간매직으로 해서 오는 사또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요. 동네 주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기 동네에서 양반들 중에 누가 제일 사람이 괜찮냐? 인성이 누가 제일 좋아? 동진이죠. 그러면 은동진한테 쌀을 빌려주는 창고 키를 맡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행주인씨입니다. 그럼 왜 행주인씨인가요? 선생님의 조상들이 예전에 몇백 년 대대손손 행주라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래 살았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 물어보면 누가 괜찮은지 다 알아요. 그러면 걔한테 이러한 쌀을 빌려주는 창고 키를 맡기면 물론 삥땅 칠 수 있겠죠. 장난질 칠 수 있겠죠. 그런데 매간매직으로 해서 오는 쉐끼보단 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창제라는 걸 통해서 황국의 폐단을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들의 생활의 안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흥성대원군 문제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쉽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흥성대원군의 개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옳은 것을 했을 때 흥성대원군의 개혁을 찾으면 되고요. 아니면 제시문에 몇 개 힌트를 줄 겁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비변사 폐지라든지 뭐 대전해통, 여기는 뭐 호포지 실시 이런 걸 던져놔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개혁을 실시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흥성대원군의 또 다른 정책을 찾아내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복궁 중건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복궁 중건에 대한 내용은 특히 원납정, 앞에 말했지만 당백점 발행은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흥성대원군의 민생안정정책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보세요. 호포제 실시 전에는 면제, 양반들이 이렇게 안 냈지만은 호포제 이후에 양반들도 군대 가는 세금을 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자료 제시형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서원철폐가 있어요. 서원철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일단은 왕공 강화 정책으로 두게 됐었고요. 그리고 요 만든 거는 국방부에서 제공을 했던 자료에 의거해서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실제로 8종 교과서, 시중에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은 교과서에 따라서 서원철폐는 약간 달라요.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민생 안정 정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얘기라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런지 한번 가볼게요. 자, 이 서원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학교예요, 학교. 학교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뭐 동인, 서인, 남인 있다는 건 제가 없고 살인파라고 불리는 머릿속에 생략밖에 없는 애들입니다.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지 다음 강의 때 또 풀 수가 있어요.
살인파는 뭐냐면 엉리 성리학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융통성 제로입니다. 머릿속에 옹리 성리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애들이 만든 학교가 서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성리학을 배우는데 중요한 거는 살인파가 만든 개인 사립학교인데 서원에서는 그럼 뭘 배우냐? 당연히 성리학을 공부를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공자니 맹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성리학을 제일 잘한다는 사람의 그의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의 고향이 대구에서 은동진이가 성리학을 제일 잘한대요. 그러면은 대구나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은동진의 성리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이 나중에 관직을 나가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기르기도 하겠죠. 그러면 걔들이 다 뭐가 될까요? 동진파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동진파, 순이기 빠돌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 강의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한국사는 은동진이 되는 거예요. 믿든 싫든 떨어지면은 내일은 말하지 말고요. 맞죠?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게 계기가 돼서 뭐가 되냐면 법붕. 친구들끼리 당을 나눠서 쪼개지게 되는 붕당 정치가 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아지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파들이 막 갈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성대원군 있을 때 이게 전국에 400개에서 500개가 있습니다. 그걸 다 날려버려요. 날려버리고 딱 엑기스 47개만을 남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게 왜 왕공 강하냐. 일단 선비들이 나중에 관리로 오는 애들이 나중에 나눠서 싸울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다 박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원이 되면요. 혜택이 많아요. 국가에서 서원이 됐다. 그러면 국가에서 책을 공짜로 줘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노비도 줘요.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 서원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는 세금을 안 걷어요. 면세집니다. 그 다음에 서원에서는 공부를 하는 양반 유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원 유생들. 걔들은 군대 가는 세금이 면제예요. 엄청난 혜택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대학생이거나 이러시면 아실 거예요. 군대 계속 미룰 수 있어요. 졸업할 때까지. 그리고 그래도 더 미루고 싶다. 그러면 대학원 가면 되는 거예요. 대학원 가서도 연기가 됩니다. 언제까지? 남자라면 30살까지는 계속 연기가 돼요. 학생이면 그렇게 대우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냐? 47개만 빼고 수백 개를 날려버리니까 그 수백 개에 있는 노비, 책, 세금 다 거두고 유생들도 세금을 내야 되겠죠. 요거의 결과 어떻게 되냐?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확충. 그래서 왕공 강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민들의 생활은 왜 안정이 되냐? 여러분들이 연휴 때 부모님들이 많이 싸우죠. 저희 집만 싸우나요? 항상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그게 있죠. 일단 연휴가 되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전부 다 일단 강제로 시월드로 끌려갑니다. 맞죠? 끌려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머님은요 신나게 전을 굽고 있어요. 와, 그걸 누가? 여러분들의 아버지는요, 맞죠? 자기 엄마 아빠 집에서 침착하고 차분하게 우아하게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그것만 들어오는 거죠. 맞죠? 열이 막 차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홈그라운드가 아니니까 참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자극만 줘도 어떻게 그 쌓였던 게 폭발해버리죠.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을 하잖아요. 아, 우리 집만 그렇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원에 있는 유생들이 제사를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은동진의 학문을 공부하고 은동진을 따른다? 그러면 은동진이 죽으면 은동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예전에 400개, 500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선생님이 지금 예전에 쇼핑몰 망했던 곳을 버리지를 못하고 동대문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동대문 근처에 서원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그 10개 서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만 제사를 지내도 10번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전 누가 구울까요? 그 동네에 있는 농민들이 강제로 동네에서 전을 굽는 거예요. 안 꾸면 되잖아요, 선생님. 안 꾸면 동네에서 왕따가 됩니다. 못 살아요. 그러면 이제는 47개만 남았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한반도 전체에 4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10개가 있었는데 이제는 운이 좋으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동원될 이유가 없습니다. 농민들 해피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민생안정정책이라고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왕의 권력을 또 강화시켜 나갔던 게 바로 서원의 철폐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흥성대원군의 대외 정책을 볼 거예요. 흔히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세국정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일단 걸어 잠군지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기는 순서 흐름을 잡아야 돼요. 순서 흐름을요. 일단 먼저 병신 미안합니다. 요걸 하는 게 아니에요. 병신 앞대그름을 따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병신 가운데 언어순화용으로 어파레트 골 사건
병신 가운데 언어 순환형으로 오페레트 도구 사건. 그리고요. 연도까지는 매몰되지 마시고요. 보시면은 병인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양요라는 이 세 가지 사건이요. 지금 같은 해에 일어났습니다. 달수만 다를 뿐 같은 해에 일어났는데 요거는 일단 제너럴 셔머너는 킵해놓고 병인박해와 병인양요부터 먼저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순서 흐름을 잡을 거고요. 그래서 각각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전체 시간상의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 좀 이따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흥성대원군이 우리는 교과서를 보게 되면 흥성대원군이 걸어 잠궜기 때문에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는 걸 막았고 근대화가 지연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흥성대원군이 원래 안 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국내 정치가 얼마나 할 게 많습니까? 그거 하고 실력을 키우고 열려고 해요. 그래서 몇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이때 흥성대원군이요. 우리나라 최초로 방탄복을 만들어요. 대박이에요. 방탄복 철가보십니다. 실제로 총을 빠방빵빵빵빵 쏘면 팅팅팅팅팅 다 튕겨내요. 근데 그 방탄복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무거워요. 그걸 입고 달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너무 무거우니까 걷다가 그냥 뒤로 자빠집니다. 그러면 혼자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런 치명적인 결함. 그 다음에 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면 서양의 배가 불타버리고요. 남은 찌끄러기가 있었어요. 또 우리나라 민족이 어떻습니까? 똘똘해요. 그 찌끄러기를 가지고 도면도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어요. 서양의 배를. 그리고 처음으로 띄웁니다. 흥성대원군이 어떡해요? 와, 박수를 치겠죠. 처음 배를 띄우자마자 이 배가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이런 샹, 영원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치 잠수함처럼. 그런 식으로 어쨌든 노력을 했던 게 흥성대원군이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병인박해와 병인양요의 스토리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양요인데 요거는 앞에 했던 프리뷰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잡아 드릴게요. 일단 우리 형은 영국에게 털렸고요. 일본은 천조국에게 털렸고 그리고 여기에는 누가? 러시아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없던 애가 내려오니까 흥성대원군 입장에서는 더럽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항상 우리가 펼치는 정책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정책이 뭐가 있냐면 EJ라는 정책이 있어요. 오랑캐는 오랑캐로 무찌르는 겁니다. 오랑캐가 있으면 다른 오랑캐로 얘를 우리가 안 건드리고 무찌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내에 있었던 프랑스인 선교사를 불러요. 이 선교사들은 어떤 선교사냐면 천주교를 믿는 선교사입니다. 천주교는 하느님을 모시는 거잖아요. 원래 천주교가 세도 정치기 때 혼란스러운 시기 때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 국가에서 탄압을 했습니다. 탄압을 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게 되면 뭘 외칩니까? 불신지역 불신지역 맞죠? 믿으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혹할까요?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느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은 하느님으로부터 똑같은 사랑을 받죠. 양반이든 천민이든 노비든 할 것 없이 하느님은 가리지 않고 똑같은 평등한 사랑을 줍니다. 뭘 외칩니까? 인간 평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조선은 신분제 사회잖아요.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잘 아실 겁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지냅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지내지 않잖아요. 왜 제사를 지내지 않냐면 제가 잠깐 기독교를 믿어봐서 압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얘들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하느님 이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사라는 거는 우리가 모시는 조상신을 모시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거부를 하는 건데 조선은 무슨 사회? 성리학 사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가에서 탄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죽고 하는데 그 신자를 부르는 거예요. 특히 선교사를 흥성대원군이.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야 프랑스 선교사야 미안하다. 내가 니들 너무 많이 괴롭혔지. 그래 알고 있다. 미안하다. 그래서 내가 니들에게 하나 제안을 하려고 한다. 니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게. 진짜요? 근데 하나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요? 야 니들 알고 봤더니 중국에 지금 너거 프랑스 군대가 있다며. 내가 니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줄 테니까 니들이 여기 프랑스 군대에게 얘기를 해서 여기는 러시아 군대 좀 쫓아내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프랑스 선교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멍멍이 같은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종교적인 이유로만 움직일 뿐 정치적인 이유로는 움직이지 않겠다.
아, 그러지 마. 한번 해줘. 헛소리하지 마라. 우리는 정교적인 이론만 움직인다. 아, 그래? 진짜 안 할 거니? 안 된다. 그래? 그러면 죽어라.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선교사를 죽여버리고요. 이 당시 때 우리나라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 5천 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지금 또 그 죽었던 사람들이 묻힌 무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이언트 T의 히트곡 양화대교 근처에 가면 절두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머리를 절단한 산이라는 건데 거기에 이때 죽은 신자들의 머리가 있습니다. 시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는 병인박해라고 얘기를 해요. 병인년에 일어난 프랑스인에 대한 박해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에 대한 박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가 개빡치는 거예요. 어디 조선 나부랭이 주제에 우리의 국민을 죽이냐. 니들 때문에 입은 엄청난 정신적 피해, 막대한 배상금, 그리고 니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정신적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상수교를 해라 라는 걸 요구를 합니다. 통상수교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 열어 제껴라. 이제부터는요. 이 유럽이나 서양 애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토를 탐내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조선 코딱지만한 나라 가져봤자 얻는 혜택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슈퍼 후진국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진국 여행 가봐서 알잖아요. 후진국 여행을 가면요. 돈을 아무리 많이 들고 가도 살 게 없어요. 유럽 이런 데 가보세요. 사고 싶은 더럽게 많은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원하는 건 뭐냐? 영토 관리하고 하면 돈 떠들고 마진도 안 남아요.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물건을 갖다 팔고 돈만 벌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흥성대원군의 정책은 일단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 걸어 잠그는 거잖아요. 실력부터 키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연히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 병인 박해를 구실로 요런 걸 안 들어주니까 요걸 핑계로 쳐들어온 게 바로 병인 양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쳐들어오냐? 바로 광하도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몽골, 세계 정복을 꿈꿨던 징기스칸의 몽골이 쳐들어온다거나 만주족들, 청나라가 쳐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광하도로 도망갔어요. 왜? 광하도는 섬이잖아요. 오랑캐 새끼들은 말을 타고 다니니까 배를 탈 줄 모릅니다. 거기로 도망가면 잡으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피난지였더라면 이제는 역으로 바뀐 겁니다. 서양 애들은 배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광하도를 통해서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하도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이때 우리의 두 분께서 맹활약을 하십니다. 두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첫 번째로 양헌수라는 분이 계셨고요. 이 양헌수라는 분은 정족상성이라는 곳에서 프랑스를 막아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 누가 있었냐면 한성근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한성근이라는 장군은 어디서? 문수산성이라는 곳에서 프랑스 군대를 막아내요. 그런데 이때 얘들은요. 여기 있잖아요. 영토를 뺏으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과잉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의 목표는 뭐냐? 대포를 빵빵빵빵빵빵 쏘면은 무서워서, 쫄아서, 겁이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래서 원래 교과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자주의식, 우리는 승리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팩트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이미 프랑스랑 우리는요. 대포를 쏘면요. 사정거리가 3배가 차이가 나요. 쏠 때 화력의 파워도 2배, 3배가 차이가 납니다. 겁만 준 거예요. 근데 얘들은 목숨 걸고 달려듭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여러분이 초딩이랑 싸운다 치세요. 지나요? 아, 초딩은 이겨야죠. 근데 초딩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많은 다니는 길거리에서, 맞죠? 모르는 사람이 본 앞에서 싸우다가 울어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은 초딩 편을 드는 겁니다. 징징대고 막 칭얼대고 들러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그리고 또 어릴 때 생각해보세요. 초딩 때 보시면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선물을 안 사줘. 마트에서 장난감이든 인형이든.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 단계로 들어 누워버리죠. 엄마 이거 사줘 하면은 엄마가 사줘요. 근데 여러분들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주는데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서 사줄까요? 더럽고 치사해서 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뻥뻥뻥 쏘고 얘들은 그냥 배상금, 돈가,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는 통한다, 뭐를 상공업이 통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원할 뿐인데 목숨 걸고 달려드니까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말이 돌아가는 게 우리는 거의 다 털려요. 근데 돌아갈 때 얘들이요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프랑스 애들은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금도 르브르 박물관도 있고요. 그래서 얘들은
여기에 있던 수많은 문화재를 약탈해요. 그 대표적인 문화재가 뭐냐면은 이 당시 때 광화도에 외교장각이라 그래서 바깥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요거는 지금으로 치면 도서관인 거예요. 규장각이라는 도서관인데 광화도에 도서관을 하나 만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왜? 하도 외국인 오랑캐가 쳐들어오니까 중요한 책 같은 경우는 복사본을 만들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광화도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보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문화재에 대한 식견이 있으니까 얘들은 그걸 보자마자 내용은 모르겠죠, 당연히. 근데 왠지 모르게 좋아 보입니다. 싹 다 챙겨가요. 그때 대표적으로 챙겨갔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의계라는 거를 챙겨갔다라는 거. 그럼 의계는 뭐냐? 지금으로 치면은 어떤 거냐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왔다고 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당연히 온 신문 기자들이 오고 사진 찍고 난리가 날 겁니다. 기록으로 다 남기잖아요. 아니면 이런 것처럼 영상으로 찍는다거나. 근데 조선시대 때는 카메라 사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국가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기록을 남기긴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림을 그리는 하원들이 신나게 그림으로 다 표현한 거예요. 그게 의계입니다. 요거 싹 다 챙겨가 버려요. 그래서 병인양요는 어쨌든 이렇게 끝이 나는데 그러면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제시문에요. 양원수나 한성근 설명을 놔둬요. 그러면서 다음과 관련된 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병인박해가 계기가 되었다. 정답이잖아요. 맞죠? 외교장각에 있었던 의계가 약탈당하였다. 정답이잖아요. 맞죠? 또는 반대로 프랑스 선교사가 샬라샬라 뭐 죽임을 당했다 샬라 병인박해의 제시문에 던져놨어요. 그리고 다음과 관련된 전쟁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양원수 장군이 정적 상성에서 뭐 분전하였다. 또는 한성근 장군이 문수상성에서 분전하였다. 요거 찍어내면 정답입니다. 더 쉽게 나오면 그냥 단순하게 병인양요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방금 내가 제시했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찾아내면 정답으로 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병인양요 내용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볼 건데 광화도가 여기에요. 그래서 보시면 양원수 뭐 신미양요, 신미양 좀 이따 배울 거고요. 문수산성이 이런 데 위치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큰 내용은 없어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병인양요, 신미양요 사이에 있는 건데요. 얘는 독일 상인이에요. 얘도 요구는 뭘까요? 우리나라 땅을 탐내는 게 아닙니다. 대포 뻥뻥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통상수교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흥성대원군의 정책은 뭡니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오페르트 아저씨가요. 엄청난 무리수를 집어던져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조선이란 나라는 조상, 아버지나 조상을 엄청 숭배하고 따르는구나. 그러면서 흥성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털려고 하는 거예요. 흥성대원군의 아버지가 남영군인데 이 아버지의 묘를 털어서 그 안에 있는 시신을 잡아다가 꺼내다가 요걸 가지고 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쓰레기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다가 동네 주민들에게 발각이 돼요. 그러면서 결국 미수에 그치게 되는 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흥성대원군은 서양에 대한 감정이 자꾸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나왔던 게 뭐냐면은 신미양요 되겠습니다. 신미양요도 우리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배경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배경부터. 배경이 뭐냐면요. 신미양요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을 계기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뭡니까? 자, 제너럴. 이 제너럴은 장군입니다. 맞죠? 이름부터 영어예요. 미국의 상선이에요. 얘도 컨셉이 뭘까요? 대포 빵빵빵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흥성대원군의 정책은 어떻습니까? 일단 걸어 잠그는 거예요. 맞죠? 걸어 잠그자 어떻게 되냐? 돌아가야 되는데 얘들이요. 실수로 대동강을 타버려요. 대동강을 타면서 어디로 가냐면은 평양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자라겠죠. 그러자 얘들이 어떻게 하냐? 내리면서요. 평양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I'm hungry, water please 외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또 정의 민족이잖아요. 챙겨줍니다. 신나게 물값 빵을 뻘끗뻘끗 빵이 없겠죠. 밥을 뻘끗뻘끗 먹고 나서 어떻게?
대포를 또 뻥뻥 쏘면서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근데 흥성대원군의 정책은 일단 걸어 잠그는 거. 이런 미친 새끼 짜증 거죠. 가면 되는데 얘들이 어떻게 하냐. 평양 지역을 약탈을 해버려요. 그러자 빡치었던 평양의 사또, 군수와 그 다음에 평양의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요. 이 제너럴 셔머너를 어떻게 하냐. 다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여기에 탔던 선원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불탄 배의 찌끄레기를 모아서 만든 게 잠수함이 되어버렸던 그 배입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정리하자고요. 우리 병인 박해가 터졌을 때는 병인 양요가 몇 달 뒤에 바로 터졌잖아요. 근데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랑 지금 배우는 신미 양요는 시간의 갭이 무려 4년이 있어요. 4년. 그러면 이제 그 미스터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4년 만에 쳐들어오냐? 자기 국민이 죽으면 바로 반응은 당연한 건데 왜 4년이 걸렸냐면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 사라진 거 몰랐던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야 근데 그 조선인가 어디 갔다라는 그 제너럴 셔머너 얘들이 왜 보이지가 않냐? 그다음 또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친구 스티븐슨, 내 친구 톰, 왜 안 오냐? 안 오냐? 알고 봤더니 다 불탔던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이런 미친 조선나 불행의 주제, 야 니들한테 입은 우리의 정신적 피해, 또 배상금가, 또 우리 물건 사줘, 우리 물건 사줘, 통상수교를 또 요구를 하겠죠. 그러자 흥성대원군은 또 이런 미친 짜증거죠. 그러면서 미국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게 뭐냐면 신미양요가 되는 거예요. 신미양요는 가운데 미국이랑 싸운 거고요. 그러면서 이때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맹활약을 하시냐면요. 어제연이라는 장군님께서 광성보라는 곳에서 고군분투하십니다. 또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우리 땅이 탐나는 게 아닙니다. 대포 쏘고 겁만 주면은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해주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이 어제연 장군은 광성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사를 하십니다. 한편 안기법이 있어요. 어제연 장군은 누구와? 미국과 싸운 사람입니다. 아메리카. 아메리카. 나도 하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기억을 못할 거 아니에요. 맞죠? 어제연은 신미양요다라는 거. 그러면 병인양요 문제가 나올 때 아메리카. 어제연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건 오답이 되는 겁니다. 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국도 돌아가려고 하는데 뭔가 좀 기념품을 챙겨가고 싶은데 프랑스가 외교 장각에 있는 각종 체계랑 이런 거 다 챙겨갔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은 뭘 챙겨가냐면 어제연 장군의 장군기입니다. 수작이라 그래서 깃발을 또 가져가기도 했었다라는 거. 한편 이제 다 했어요.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이거의 결과 이제 어떻게 되냐. 흥성대원군은요. 병신, 병인양요, 신미양요 가운데 언어순화형 어패르 도굴 사건. 크게 이 세 가지 사건을 겪고 나니까 서양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빵 싫겠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서양의 모든 문화를 배척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척합이라는 거를 세우게 됩니다. 서양의 모든 걸 배척하겠다. 그래서 척합이라는 거를 전국 각지에 세웠다라는 거. 그러면은 신미양요로 만약에 쉽게 문제가 나오면 신미양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를? 제너럴 셔먼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정답이잖아요. 배경이 되었다. 그 다음에 어제연 장군이 광성보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또는 척합의가 세워지게 되었다. 신미양요 이후에.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은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양요 이후 척합의까지 해서 흥성대원군의 정책을 다 본 거예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흥성대원군이 10년 동안 펼쳤던 국내 국외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와 국외를 따로 떼서 봐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강좌는 다 끝났고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강좌부터는 여러분들이 흥성대원군이 물러나고 나서 우리 조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지고 어떻게 또 정책을 펼쳐나가는지 그걸 한번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